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시죠? 네. 성도님들의 기도로 태국 선교지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월 15일에서 22일까지 딱 일주일 다녀왔고요. 이것은 그 안우손 형제님 장로 임직식 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번에 태국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우손 형제님, 그 현지 일꾼이죠. 오랫동안 안병환 형제님과 동역해온 그 현지 일꾼을 이제 그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그 임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 헌켄 지역의 그 선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안병환 형제님 부부를 비롯한 헌켄교회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한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태국을 몇 번을 갔다 왔나 이렇게 손꼽아 봤더니 총 6번을 갔다 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갔다 왔죠? 근데 그게 앞부분에 몰려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못 갔어요. 그래서 두란노 센터 막 지을 때 가서 막 벽돌만 날르다가 왔는데 그게 벌써 8년 전이더라고요. 2017년에 갔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8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8년 전에 가고 안 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아무튼 이번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느끼게 됐습니다. 방문 일정을 쭉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1월 15일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남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인천 가서 점심 먹고 저녁 6시 비행기로 출발해서 밤 11시에 태국 방콕에 도착을 했어요. 방콕에서 콩켄까지는 차로 가면 7, 8시간이 걸려요. 바로 그날 못 갑니다. 한밤 자야 돼요. 자고 이번에는 국내선을 타고 왔습니다. 너무 여행이 길어서. 그래서 국내선을 타고 1시간 정도, 그래서 10시 반 비행기 타고 16일 목요일 낮 12시쯤에 콩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한 날에는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쉬었고요. 17일 금요일에는 두란노 선교센터와 두란노 선교센터를 둘러봤고 비아 형제님과 진다 형제님 그리고 이명신 형제님을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토요일에는 매주 콩켄교회가 빈민가 식사 봉사 및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 전에 독거노인 식사 대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 구도자들을 교회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돌아봤고 1월 19일에는 주일 예배와 말씀 그리고 저녁 집회 때 안우선 형제님 장로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최근에 이제 구원받게 된 김주연 형제님 가정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모전미 자매님이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그 학교에 찾아가서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21일에 이제 콩켄을 떠나오는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안우선 형제님의 일터를 한번 찾아봤고 이제 콩켄에서 방콕을 거쳐서 인천에 이제 그 다음날 1월 22일 수요일 아침 8시에 도착해서 남원에는 오후 3시에 도착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떤 것 같아요? 네, 감기가 거의 나아서 걸렸다가 나아서 갔는데 이제 제가 태국을 6번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방문한 중에서 제일 추웠어요. 이상기온이래요. 치앙마이 이런 데는 8도까지 떨어졌대요. 우리는 거기는 그냥 열대지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얇은 옷만 가져갔다가는 죽을 뻔했다. 다행히 챙겨갔는데 그거를 안 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챙겨가도 안 입었어요. 그냥 반팔로 다녔는데 이번에는 아침에 약간 중무장을 하고 나와야 돼. 아침에 추워가지고 13도 11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낮에는 35도. 이러니까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갔는데 이제 며칠 지내다 보니까 목이 쎄해지더니 다시 감기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나가고 콧물도 줄줄 흐르고 아무튼 다시 와서 약을 처방받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막 그랬습니다. 16일 날 컨켄에 도착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안병현님이 미리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지금 현재 컨켄교회 예배당에서 지금 이제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컨켄교회 출입구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무안 컨켄교회 예배당 건물이 컨켄대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컨켄대학교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그냥 컨켄대학교까지 저녁 먹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배 거치느라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우리 예배당도 접근성이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도 교회에 오시고 또 교회에 연결되고 최근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두란노 선교센터가 건립이 된 다음에 두란노 선교센터 2층에서 그 2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모였었는데 두란노 센터는 지금 있는 이 시내 중심가 이 위치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죠. 이게 지나가다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죠. 네, 그러니까 컨켄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논의를 한 끝에 전도하기에 용이한 시내에서 가까운 이곳을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컨켄교회 예배당 여기 하얀색 건물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 왼쪽에 갈색 건물은 카페입니다. 여기도 카페가 우리도 1층에 카페 있는데 여기 카페도 형제님이 지으셨대요. 김기료 형제님. 나중에 가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작은 흰색 건물인데 이게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안병현 부부가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여기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오른쪽에 보면은 높은 건물인데 예배당보다 더 크고 으리으리하죠. 이게 주인집 건물이에요. 혼자 산대 근데 궁전같이 막 해놨는데 이쪽 주변 땅이 다 이 집주인 거래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건물 주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여기가 시내 중심가라서 원래는 뭐 월 한 200 정도는 줘야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래요. 중심가니까. 근데 월세 40만 원에 네,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안병현 부부하고 좀 친분이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를 교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여기 건물 주인의 어머니 되시는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아마 계속해서 쓰게 될 것 같아요. 40만 원을 드리는데 거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 10만 원 정도를 교회 유지 보수하는데 또 그 건물 주인께서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카페인데 우리 1층 리모델링 해주셨잖아요. 진주교회 김길효 형제님께서 그 형제님이 또 여기 오셔가지고 태국 컨켄 교회에다가 카페를 예쁘게 지어주셨더라고요. 이건 카페 내부입니다. 진짜 카페 같죠? 네. 카페 내부에 또 커피 내리는 기구들도 여기저기 지역 교회들에서 또 헌신해 주시고 해가지고 들여오고 카페 내부의 모습, 안쪽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예배당 건물로 가보면 예배당 홀은 이쪽 왼쪽에가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컨켄교회 예배당 내부의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배당 오른쪽에 지금 애찬 및 쉼 교제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늘이 져서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탁구대도 있고 테이블이 있어서 이제 이쪽에서 애찬을 갖고요. 예, 형제님들 교제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 옆에 게스트룸이 있고 여기에 그 프로이 자매님 두란노 선교센터 거기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우리 자매인데 이 프로이 자매가 여기에 기거하고 있고 안배현진 부부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바로 프로이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귀에 있죠? 이름이 프로이. 네. 이 프로이 자매가 지금 고3인데요. 이 프로이 자매의 진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봤더니 이 프로이 자매가 정말 일꾼이에요, 일꾼. 네.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됐고, 이 자매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고, 또 이 예배당 청소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부엌봉사나 그 빈민가 전도할 때도 와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 다 도와줘요. 일꾼이에요, 일꾼. 예배당 2층에도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그리고 김종환 쌤이 게스트룸 2층에서 머물렀었습니다. 여기 이제 애찬 배식대가 보이시죠? 애찬 배식대인데 지금 여기 물통이 놓이는데 여기 이제 애찬 때는 여기 음식이 놓이게 되고 이 뒤쪽이 주방인데요. 주방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컨깬교회의 애찬조는 몇 조까지 있을까요? 자, 우리 교회는 애찬조가 몇 조까지 있죠? 2025년 몇 조로 편성됐습니까? 13조? 13조면은 한 달에 4조씩 돌아가서 한 석 달에 한 번 돌아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컨깬교회의 애찬조는 몇 조까지 있을까요? 네, 1조만 있습니다. 1조. 자, 1조만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매주 컨깬교회 자매님들은 애찬을 위해 매주 한두 가지씩 반찬을 해와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13주에 한 번씩 애찬을 준비하지만 여기는 매주 애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컨깬교회 지금 예배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이제는 그 다음날 1월 17일이 돼서 두란노 선교센터를 방문했어요. 두란노 선교센터를 한번 제가 영상으로 쭉 찍어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란노 센터에서 여자 기숙사 및 식당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면 그 전에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두란노 센터 건물이 있고요. 두란노 센터 건물이 왼쪽에 보이는 2층 건물입니다. 2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했었고 1층에는 강사들 숙소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두란노 센터 건물 옆으로 더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저 앞쪽에 남자 기숙사 건물이 있습니다. 두란노 센터 건물하고 남자 기숙사 사이에 축구장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축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풀이 많이 자라 있네요.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저 건물이 지금 남자 기숙사인데 지금 진다 형제님이 살고 있습니다. 자, 두란노 선교센터 아까 2층에서 예배당으로 모였었다고 그랬죠? 예배당으로 사용했었다고 거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홀이 넓죠? 그리고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실들이 있고,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2층 홀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요. 2층 두란노 센터
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여자기숙사 1층 식당 홀입니다. 아까 그 2층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여기서 예배당으로 모였었어요. 8년 전에 그 갔을 때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고요. 이제 그 두란노 선교센터 헌당식을 2018년에 할 때는 이제 아까 그 2층 홀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고요. 두란노 선교센터 여자기숙사 1층 숙소들입니다. 네, 이게 아까 처음에 봤던 두란노 선교센터 여자기숙사. 자, 그럼 프러이 자매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처음에? 네, 여기서 기거를 하면서 네. 그때 가서 보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매일 큐티를 같이 모여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런 식으로 기숙사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네,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죠. 두란노 선교센터 건물 밖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2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홀로 사용을 했었고 1층이 사무실, 게스트룸. 두란노 선교센터 1층의 입구입니다. 1층 입구를 지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두란노 선교센터 1층 사무실이 보입니다. 사무실을 보고 바닥 타일을 보면서 먼저 주님 나라에 간 김민우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두란노 센터 1층에 있는 모든 바닥의 타일을 다 민우 형제가 깔았어요. 그 거제교 형제님 도와서 함께 다 깔던 그게 생각이 났고요. 두란노 선교센터 1층 사무실 내부입니다. 이렇게 사무실 내부가 있고 지금 두란노 선교센터를 그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텅캄 형제님입니다. 텅캄 형제님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낯이 익은 이름이죠? 네, 이 형제님이 27살인데 이 형제님이 두란노 센터에서 기거하면서 두란노 선교센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선교센터 1층에 게스트룸이 2개가 있고요. 1층 게스트룸의 내부입니다. 게스트룸을 지나서 축구장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이 있고 여기 남자 기숙사가 있어요. 진다 형제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장이 보이고요. 두란노 선교센터 남자 기숙사가 보입니다. 여기에 진다 형제님이 머물고 있습니다. 두란노 선교센터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두란노 선교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서 기숙사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여러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비아 형제님이 지금 섬기고 있고 프러이 자매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러 그 영혼들이 구원을 시인했었고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기숙사 운영에 대한 국가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상담사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재정적이나 어떤 그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기숙사 사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방금 보여드린 텅캄 형제님이 지금 두란노 선교센터에 기거하고 있고 진다 형제님이 기거하고 있고 또 황산교회에 그 장현기 형제님이라고 그 형제님이 계시는데 한 60, 70대 정도 되신 형제님이시래요. 근데 오셔서 그 최근에 구원받은 그 김주현 형제님 그 형제님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태국 그 현지 성도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를 해서 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재정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전수하는 일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한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만나 뵙지 못했는데 이 장현기 형제님도 그런 농업기술 전수하는 부분 또 뭐
우리나라 상추도 거기다 한번 심어보고 막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두란노 선교센터에 기거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선교센터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TCM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타일랜드가 태국이고요. C, 크리스마스, 그 다음 M, 미션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태국 크리스마스 선교가 되는 거죠. 태국 크리스마스 선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 여러 지역교회에서 가서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여기저기 학교나 뭐 그런 시장이나 이런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막 20, 30명씩 가잖아요. 그때 그러면 어디서 성도들이 머무를까요? 네, 두란노 선교센터에 그 숙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작년 8월에 전도 수련회를 또 갔었죠. 허윤우 형제님이랑 해서 또 우르르 가셨는데 그때도 성도님들 숙소로 사용을 했었고 또 수양회를 하잖아요. 태국 연합 그런 수양회 같은 거 할 때 치앙마이나 뭐 푸켓이나 또 라오스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막 한 3, 40명씩 모일 때 어디서 성도님들이 머물까요? 네, 이 두란노 선교센터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숙소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란노 선교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이 두란노 선교센터를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 두란노 법인체가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대요.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안 받아준대요. 그런데 두란노 선교센터 법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받아준대요. 그래서 두란노 선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이 생겼고 이 법인을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전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선교센터의 존립 목적이 확실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저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 TCM 행사 및 또 빈민가 식사봉사 이런 것도 이 두란노 그 센터 그 법인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란노 선교센터를 둘러본 후에 이제 비아 형제님 부부를 방문을 했는데요. 비아 형제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중국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분이 중국인이십니다. 그래서 비아 형제님과 리링 아내 되신 분이 리링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부부를 신방을 했습니다. 학원 사무실에서 비아 형제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비아 형제님은 LED 전광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아 형제님도 역시 두란노 센터 기숙사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비아 형제님도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 리딩인데요. 이 아내분이 아직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교회에 이제 연결이 됐고,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복음을 꾸준히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때는 1월 17일 금요일 점심때는 진다 형제님을 방문했는데 진다 형제님이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다 형제님이 이명신 형제님 가게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길거리 음식점을 차렸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 뭐 이렇게 써져 있죠. 가판대 쫙쫙 작아요. 저 안에서 못 먹습니다.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진다 형제님 가게가 저기 왼쪽에 동그라미 표시된 거기고 중간에 테이블들이 쭉 있죠. 네, 여기도 길거리 음식 판매하는데 오른쪽도 길거리 음식 판매하는데 양쪽에서 이제 사다가 가운데서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다 형제님과 함께 또 맨 왼쪽에는 안우손 형제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이명신 형제님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서울 식당 이름이 서울 식당이에요. 그래서 서울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게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 이명신 형제님 부부를 신방을 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2025년 3월이나 4월 중에 한국으로 이제 영구 귀국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사업도 그렇게 좀 잘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업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식당들이 많이 늘었대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자매님이 한국에 대한 그런 좀 향수병, 한국을 너무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딸이 셋이 있는데 딸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명신 형제 부부도 좀 한국에 들어와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토요일에는 이제 빈민가 식사봉사 및 노방전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어느 마을 회관 앞에서 그렇게 식사봉사를 했습니다. 헌켄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가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뭘 탁탁탁탁 막 요리를 막 해요. 예배당에서 요리를 막 해가지고 그것을 그 스테인레스 그릇 있죠. 큰 거. 거기다가 다 담아요. 한 2통을 담더라고요. 큰 거를. 담아가지고 11시 반부터 낮 1시까지 빈민가 식사 봉사 및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번에 메뉴는 태국식 스파게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가서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딱 도착을 하니까 벌써 알고 있어요. 올 시간이다.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 되니까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음식과 함께 전도지를 받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짧은 영상 볼까요? 여기 해가 있는 일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자리를 옮겨서 이번엔 이제 2군데에서 하는데요. 기찻길 아래 빈민가. 지금 보면은 기둥들이 보이시죠?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기찻길이에요. 고가도로. 그 밑에가 이제 선선하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자고 어떤 사람은 노숙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기찻길 아래 빈민가를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또 음식을 여기 있는 주민들도 딱 오니까 벌써 알고 막 우르르 와요. 음식과 전도지를 받으러 나옵니다. 매주 이렇게 이런 일 한다는 게 쉬울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10시 되면 와요. 성도님들이. 음식을 막 해요. 그리고 또 가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게 매주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빈민가 식사봉사를 통해서 여기 보이는 할머니와 주일 학생이 교회에 연결돼서 꾸준히 교회에 나오게 되세요. 이 꼬마 아이가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식사봉사하고 이제 친한가 봐요. 그러니까 식사봉사하고 이제 막 이제 음식 나눠주고 이제 야 우리 교회 갈 거야. 보니까 따라간다고. 그래서 막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따라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안 돼. 지금 오늘은 교회 가는 날 아니야. 근데 애가 이제 길바닥에 누웠어 막 울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이 정도로까지 좋아하게 만든 헌켄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1월 19일 예배 시간이고요. 말씀 1교시로는 박도기 형제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안우선 형제님이 장로 임직식을 갔잖아요. 그래서 장로로 임직되는 안우선 형제님의 그 심정을 아마 박도기 형제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안우선 형제님을 부르시고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저를 보내지 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안우선 형제님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안우선 형제님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그 성막을 통한 세 가지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애찬 시간입니다. 애찬 이렇게 나눠요. 자, 이번 애찬은 아주 독특했는데 오늘의 애찬조는 몇 개 교회가 연합했어요? 네? 3개 교회가 연합했어요. 컨겐 교회 그리고 안우선 형제님의 임직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치앙마이에서 자매님들 2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남원에서도 자매님이 한 분 갔습니다. 누굴까요? 네, 제 아내 이경화 자매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벤져스가 모였죠. 모여가지고 음식이 평소보다도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자매가 8년 전에 그때 벽돌 나르고 맨날 우리 막노동만 하다 왔거든요. 모전미 자매님은 그때 또 모치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서 거기서 밥만 하다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갈비를 한번 너무 수고하시니까 갈비를 한번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갈비 재울 때 양념에다가 뭘 갈아 넣죠? 우리나라는? 네, 사과나 키위 그 비싼 건데. 네, 배를 갈아 넣잖아요, 배. 근데 태국에는 한국 배는 너무 비싸요. 배보다 또 더 달면서 맛있는 게 뭐죠? 망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를 갈아서 넣었어요. 시험 삼아서. 그랬는데 네, 대박이 났어요. 네. 그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그 8년 전 그 맛을 잊지 못한다. 그 얘기를 안배원님한테 뭐 전화 통화할 때마다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저희 자매가 안 되겠다. 이번에 또 가서 망고갈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청정원 그 갈비 양념장 있죠? 2리터짜리 2개를 그 무거운 거를 그 트렁크에다 넣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낑낑거려서 끌고 다니면서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갈비는 거기서 공수하고 망고를 또 사다가 망고를 막 갈아가지고 하고 파프리카 이런 게 태국은 또 싸거든요. 엄청 많이 썰어 넣었죠. 맛있어 보여요? 안 맛있어 보여요? 네. 이번에도 인기가 최고였다. 갈비를 아이들까지 한 40명 정도 잡고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등갈비 한 12근을 했대요. 12근을 했는데 애찬 시간 때 다 팔렸습니다. 완판. 아마도 다시 또 회자 되지 않을까? 저희 또 갈 때까지. 네. 아이들도 이렇게 밥을 먹고 있고, 네, 주일 애찬 시간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주일 애찬 시간이 끝나면 이제 주일 오후에 2시에서 3시까지 주일학교를 갔습니다. 아이들 율동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잠깐 찍어봤어요. 네, 맨 왼쪽에 있는 자매님이 프로이 자매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하얀색 수건 쓰고 있는 자매님이 따이 자매님, 안우선 형제님의 자매님. 그리고 진다 형제님, 이명식 형제님 이렇게 주일학교를 돕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시간에 진다 형제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สรุปแล้วเราควรมีพระเจ้ากี่องค์ หนึ่งองค์ ไม่ใครจะมีหลายองค์ ไม่ไม่พวกที่พวกนั้น มีก็มีได้นะแต่ไม่ต้องการพระเจ้าไม่ต้องการคุ้มครองพระเจ้า 네,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에서 4시까지는 그룹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형제님들, 자매님들 따로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소감 그리고 다짐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 7시에 컨겐교회 장로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안우선 형제님 임직식 가졌는데 찬송, 시작기도, 격려 말씀, 신임 장로 가정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신임 장로를 위한 기도, 꽃다발 증정, 찬송, 마침 기도 이런 순으로 가졌습니다.
사회는 안병환 형제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막 한국말 했다가 태국말 했다가 한국말 했다가 태국말 했다가 네. 임식식 찬송 이 찬송이 태국어로도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네. 시작 기도를 진다 형제님이 해주셨고 네, 격려의 말씀으로 푸켓 교회에서 암낫 형제님이 푸켓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 두 번째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김종만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장로의 역할, 장로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임가정 소개 및 인사가 있었고 안우선 형제님과 따이자매님이 나와서 이렇게 자신들의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런 소감 그리고 이렇게 미약한 자를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교회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임 장로를 위한 기도를 유경 형제님이 해주셨고 꽃다발을 증정을 안병 형제님과 모점이 자매님이 각각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주시고 이렇게 포옹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포옹을 하면서 안우선 형제님 부부가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병 형제님 부부는 이 컨켄 교회에 새로운 장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뿌듯하고 가슴 벅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마치는 기도를 비아 형제님이 해주셨고 임직식이 끝나고 다 함께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세워진 이 가정이거든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이 따이 자매님, 그리고 깁 둘째 딸, 깻 첫째 딸, 그리고 안우선 형제님입니다. 깁하고 깻이 저희 집 그 선율이하고 서원이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네, 장로 임직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치앙마이에서 차로 몇 시간을 타고 왔다고요? 우리나라는 차로 12시간 가야 나오는 데가 있나요? 네, 북한 정도는 가야 12시간을 차를 타고 오셨는데 또 끝나고 12시간을 또 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우선 형제님의 누님이 오셨어요. 안우선 형제님의 누님이 치앙마이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노 자매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었고 컨켄 교회 식구들 단체 사진입니다. 안병 형제님 부부가 컨켄으로 태국으로 가신 지 이제 만으로 17년째 되어가는데요. 가실 때 몇 분만 가셨죠? 2분만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네, 컨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저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컨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우선 형제님 가정과 저희 부부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이 사진 잘 보세요. 이제 8년 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바뀌었나? 자, 이게 8년 전 사진입니다. 8년 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아이들을 막 안고 있죠. 제가 선율이를 안고 있고 저기는 지금 깁을 안고 있는데 아무튼 이랬었는데 근데 그 부모 품에 안겨있던 어린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자라서 엄마 아빠의 든든한 동역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빈민가 전도활동 갈 때 파랑 뭐 이런 양파 누가 썰게요? 이 아이들이 썰고 있어요. 엄마 아빠 도와가지고 탁탁탁 뭔 소리가 난가 봤더니 썰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에 형제님과 자매님 얼굴에는 주름이 들었습니다. 8년 거의 이제 10년이잖아요.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 밖에서 다과를 나눴습니다. 잠깐 분위기만.
네, 이거는 임직식 전날 따이 자매님이 손수 만든 꽃이에요. 이 꽃을 그 임직식에 참석한 한 30여 명 성도님들 가슴에다가 다 달아주셨어요. 이거를 산 게 아니고 그 장로로 임직된 안우수 형제님의 아내 되시는 따이 자매님이 손수 새벽 2시까지 만들었대요. 임직식을 누군가 챙겨주면 좋은데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하니까 제가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축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자도 누가 갖다 놔야 되는데 안우수 형제님 자기가 갖다가 막 한거 안고 다시 자기가 치우고 그러니까 좀 그거 보면서 약간 짠한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하지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자매님 참 정성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좀 들으셨죠, 이분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전도 수련회가 있었죠. 허윤우 형제님이랑 여러 형제님들이 가셔서 전도 수련회가 있었고, 그때 현지 목사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태국의 현지 목사들, 태국인들. 그분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현지 목사 부부입니다. 남편이 따, 이름이 좀 이상하네, 따. 그리고 아내가 싱, 그래서 따, 싱 부부. 이름이 짧아가지고 기억하기 쉽죠. 따, 싱 부부. 이 현지 목사 부부도 임직식에 왔어요. 주일 예배 때는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그 교회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약교회 원리에 따라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날 이렇게 임직식이 끝났고요. 그 다음날 1월 20일 월요일에는 김주현 형제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형제님도 작년 8월 전도 수련회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살다가 태국 아내를 만난 거예요. 지금 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제 태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태국에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이명신 형제님의 그 아까 서울 식당, 그 식당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가 혹시 여기 있을까요? 여기 다 막 불교니까, 태국은 불교니까 절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시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컨겐교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 수련회 때 구원을 받고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김주현 형제님이 이제 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황산교회의 그 장현기 형제님이 농업 기술을 전수를 해서 멜론을 한번 재배해봐라. 가지고 멜론을 지금 심어 놓은 거예요. 지금 테스트로 심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자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멜론을 재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수확하는 멜론들을 언제 낼까요? 애찬 때 많이 갖다 준다고 합니다. 예, 그 김주현 형제님 가정에서 아내 되시는 분 이름이 무어이. 그래서 김주현 형제님 무어이도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아직 심례는 안 받았대요. 근데 심례를 곧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용 형제님께서 에베소서 5장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김주현 형제님과 무어이 부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둘이 보이죠? 오른쪽에. 왼쪽에는 장인 장모님. 그러니까 김주현 형제님 한 명 구원받았는데 줄줄이 쫙 딸려온 거죠. 누구? 네, 총 몇 명이에요? 6명이 이렇게 교회에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 오후에는 모전미 자매님이 한국어 수업을 하는 농룹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지금 TCM 행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행사가 지난달 12월에 6기가 했대요. 6기. 6번 한 거죠. 근데 첫 번째로 한 데가 어딜까요? 1기. 1기 때 첫 번째로 한 학교가 바로 여기예요. 처음으로 열렸던 학교고 두란노 센터에서 가까워요. 여기 학교가. 그래서 두란노 센터에 있었던 기숙사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 이 학교는 유초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건물은 중학교 건물이고 왼쪽에 보이는 이 핑크색 건물이 유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자, 학생들은 학교를 등교할 때 우리는 그냥 바로 교실을 가면 되는데 태국 학생들은 안 가던데요. 가다가 뭐가 보이면 이렇게 절을 해야 된대요. 뭘까요? 불상. 그죠? 자, 이게 중학교 건물. 한번 전경을 쭉 한번 찍어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전미 자매님이 한국어 수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치는 그런 학교고요.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이 교문이고요. 교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교문을 들어오면 이 왼쪽에 우상에 절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우상이 있고 이쪽 오른쪽에도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또 다른 인간 우상이 있습니다. 네. 자매님이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매님이 뭘 들고 있죠? 보이십니까? 누가 그려져 있어요? 네, 예수님 얼굴 그려져 있죠? 아이들한테 막 뭐 한국어 퀴즈 하면서 예수님 얼굴 그려져 있는 뭐 복음 내용 이런 거 들어있는 그리고 그 종이만 하면 애들이 버리니까 사탕을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걸 손수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농루 중학교 영어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저도 영어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막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복 안 입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태국의 교사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모두 이런 제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농릅 중학교의 1층 음악실 모습이고요. 음악실인데 보니까 음악실 같이 안 보이죠. 되게 오래됐죠. 한 1970년대 1층 과학실이라는데 과학실 같이 안 보이고 아무튼 2층에 올라가서 복도가 있고 저기 빨간색 문 열린 데서 자매님이 이제 이쪽에 2층에서 수업을 하는데 칠판 보세요. 칠판이 어때요?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 있어요? 칠판 어때요? 아이고 막 아이고 소리가 나네. 책상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책상 어때요? 네. 칠판하고 책상은 1970년대인데 여기 에어컨이 없대요. 에어컨 없고 지금 저 우리 돌아가는 거 있죠? 저것만 있어요. 위에. 위에가 덥잖아. 더운 바람이 오겠죠.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래도 30도, 35도 정도였어요. 그나마. 근데 태국의 여름은 몇 도까지 가요? 45도까지 갑니다. 근데 45도인데 에어컨이 없어요. 거기서 그 열기를 견디면서 여기 몇 층이라고요? 2층 건물인데 2층이에요. 그럼 더워요? 어때요? 더 덥겠죠.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자매님 학교에서 뭐 얼마 줘요? 수당이랑? 그랬더니 안 줘요. 그러더라고요. 네, 보수가 없어. 그냥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한국어 가르쳐달라. 근데 그렇게 가는 거죠. 왜? 그렇게 가서 해야 여기서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그런 접점을 마련하는 거죠. 하는데 5시간을 하여 일주일에 월요일에 2시간 초등학생들 가르치고 중학생들 가르치고 화요일에는 3시간 한국어를 무보수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교탁도 봐요. 아이고 저보고 이런 데서 수업하라고 하면 저 못할 것 같은데 교탁 보세요. 이 부셔진 거. 예, 여기서 이런 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21일 화요일 이제 마지막 떠나오는 날인데요. 안우선 형제님 부부가 일하는 학교 여기가 유초 중고 유초중고까지는 더 큰 학교예요. 다른 학교인데 그 학교 구내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파는 그 구내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형제님과 자매님, 형제님이 앞치마를 입고 계시죠? 한국 치킨이 되게 유명하대요. 한국 치킨을 막 후라이드 치킨 해서 막 양념치킨 해서 한국 양념치킨 해서 막 하더라고요. 네, 급식 시간 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안우선 형제님께 안배환 형제님이 은퇴한 후에 안우선 형제님 가정을 남원 서문교에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기로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형제님이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켄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찍었는데요. 그 안우선 형제님이 제 손을 이렇게 꽉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장로로 임직이 됐잖아요. 교회의 리더가 됐잖아요. 근데 그 리더인데 지금까지는 누구를 따르면 됐죠? 물론 주님을 따르지만 그 앞에 앞서 있었던 안병환 형제님 부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람막이가 있었어요. 안병환 형제님 부부가 근데 이제 내년이면 컨켄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누가 철수한다고 그랬어요? 한국으로? 이명신 형제님 부부.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두 가정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없는 거죠. 오롯이 그냥 자기가 모든 바람을 맞으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처럼 안우선 형제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안병환 형제님이 은퇴하더라도 우리 컨켄 교회를 잊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와달라고, 자주 좀 방문해달라고, 자주 와서 우리 컨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고 전해달라고, 네,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비행기 타고 막 어디 가고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안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막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내년에도 올 거죠? 막 이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필요를 말씀을 하니까 그게 보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간곡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켄교회 기도 제목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장로로 세워진 이 안우선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아까 그 텅감 형제님 27살 두란노 센터 기거하면서 센터 건물 관리하는 형제님 있죠? 27살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비아 형제님의 아내 리링,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리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다 형제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김주연 형제님의 아내 무어이 구원을 시인했고 이제 곧 침례 순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침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과 장인 장모님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명신 형제님 가정이 이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진로와 계획을 위해서 주님이 순적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원을 시인한 아까 현지 목사 부부 따싱이 있었죠. 이분들과 헌겐교회가 좋은 동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프러이 자매가 이제 고3으로 또 대학교 진학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프러이 자매가 계속해서 신실한 자매로 헌겐교회에서 좋은 동역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안병환 형제님과 모전미 자매님이 선교 사역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적히 은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환 형제님 부부 은퇴를 그 전에 논의할 때 이제 올해 2025년 올해 12월 이쪽 저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12월에는 지금 매년 한국에서 TCM 행사를 하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12월 내내 그 행사를 하고, 그래서 12월 달에 형제님이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12월에는 은퇴식을 물리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안우선 형제님도 좀 지금 그런 안병환 형제님 부부와 이명신 형제님 가정이 이렇게 떠나가고 막 그런 것에서 좀 힘들어 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제 한 2월 동안에 안우선 형제님과 좀 교제하고 내년 1, 2월에 안우선 형제님을 좀 훈련시키고 그런 기간도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은퇴식을 한국에 들어와서 갖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병환 형제님과 모전미 자매님의 그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순적하게 이렇게 은퇴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국 선교지 방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